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글입니다. 이게 좀 파격적일 수도 있는 정책 제안이죠. 네, 그렇죠.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해법으로 이걸 제시하고 있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할 글은 최근 경남 남해군에서 관련 운동본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도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 그 지방소멸 대응 주민기본소득이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확히 뭔지, 또 왜 하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뭐 실제 효과나 재원 문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기본소득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뭐 재산이 많든 적든 소득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준다는 거군요. 배경에는 혹시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있나요? AI나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뭐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비 요력을 만들어서 경제가 좀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하죠.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좀 된 아이디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18세기에 토마스 페인이 처음 주장했다고 하고요. 요즘은 뭐 일론 머스크나 마크 조커버그 같은 기술 기업가들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나요? 한국에서는 2011년에 김종철 교수님이 소개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역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 기본소득 정책 영향이 컸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냥 기본소득이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이잖아요. 왜 특별히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이게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 감소나 고령화 때문에 정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있잖아요. 거기를 살리기 위한 뭐랄까 긴급 국가균형발전 정책, 약간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일종의 특단의 조치 같은 거군요. 기존의 뭐 농민수당이나 기초연금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지원들은 특정 직업이나 연령 같은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지역 거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인 소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을 돕는 걸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 전체를 좀 떠받치는 안전망? 자료에서는 이걸 지방 소멸의 방파제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방파제 역할. 그리고 이 자료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한번 시험해 본 사례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 그 청산면 사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2023년부터 5년 계획으로 시작했는데요.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그러니까 그 동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료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시행 첫 해에만 인구가 400명 늘었다고 하고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 갖는 자부심, 이런 것도 높아졌다고 해요. 인구가 400명이나 늘었다고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분석이 이 지급된 지역 화폐가 동네 상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 쓰이면서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이게 또 주민들 사이의 관계망을 더 끈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요대가 강화됐다는 거죠. 아, 돈이 직접 도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정책 효과를 확 체감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정책 효능감을 크게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 뭐 수십억 원씩 들여서 권역별 종합개발 사업이다, 테마파크다 해서 시설 짓고 그랬는데 결국 관리비 문제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 꽤 있었죠. 근데 이건 주민들한테 직접 돈이 가니까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임실, 경북 영주나 총송, 또 전남 강진, 진도, 무안, 그리고 이번에 운동본부가 생긴 경남 남해까지 해서 한 30개 정도 시군에서 관련 논의나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와, 꽤 많네요. 정치권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의장들이 모여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시도의회 의장들까지 나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좀 강력한 대안으로 또 사회개혁 과제로 점점 더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근데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돈 문제겠죠.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다고 하나요? 그렇죠. 재원 문제 중요합니다. 일단 청산면 사례를 보면 연간 한 74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경기도가 60%, 연천군이 40%를 분담했다고 해요. 한 개면에 74억. 그럼 이걸 만약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요? 자료에서 추산을 해봤는데요. 인구 1만 명 이하인 읍면이 전국에 꽤 많거든요. 거기에 사는 분들이 약 4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대략 17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7조 원. 아, 액수가 상당한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재원 걱정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요? 약간 좀 낙관적인 것 아닌가요? 네, 자료는 좀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뭐 각 지자체마다 쓰고 남은 예산,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 같은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용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좀 활용하면 재원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 글쎄요. 연간 17조 원인데 그 정도 자금으로 충분할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물론 자료 자체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료는 일단 그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뭐 공기업을 이전시키거나 대규모 SOC 사업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농어촌과 농어민을 살릴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 호응이 클 거라는 예측까지 덧붙여서요. 네, 그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자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맞서는 핵심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거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연천군 청산면의 긍정적인 사례와 나름의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는데요. 네, 이 자료는 분명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 잠재로를 아주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긍정적 효과 외에 우리가 혹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또 다른 도전 과제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만큼 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지점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